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 잘 이제 급등했던 것들도 꽤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그런 효과들도 있었는데, 이런 시기들이 또 지나고 나면 다음번 먹거리를 미리미리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저는 이제 가스랑 이제 구리가 자꾸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대되는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부터 보게 되면, 이 천연가스는 지난번에 이제 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결국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 때문에 이 천연가스의 평균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EIA의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재고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좀 낮게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가격이 그 가급적이면 우상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다가 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 이제 조정받았다가 지금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결국 수출인데, 이게 이제 이 LNG 수출 확대에 관련된 이벤트가 이 신규 수출을 허가 내릴 때 이 어떤 연구 결과를 이제 참고를 하고 논평 기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이제 2024년도 1월 LNG 수출 확대에 환경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려고 LNG 수출 시설의 신규 건설 승인을 중단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연구가 12월, 지난해 이제 작년 12월이죠. 신규 LNG 수출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미국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한 논평이 2월 18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이거 논평 기간 종료한 이후에 이 LNG 관련된 신규 수출을 막 허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LNG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있을 수 있고, 결국 수출 확대는 수요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LNG 가격과 좀 연동되면서,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성광밴드도 있고 뭐 동성하인텍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S&T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S&T 에너지가 미국의 이제 북미 뭐 LNG 수요가 이제 장기적으로 한 3배 증가할 거고, 이게 데이터 센터 영향이다. 뭐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말에 12월 23일에 베크텔 에너지와 쿨러 공급 계약을 했었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2025년도에 수주가 이어지지 않겠냐,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T 에너지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성광배드 이야기도 해드렸고 S&T 에너지도 해드렸고 동성 하이텍도 있지만, 요 세 개 다 어쨌든 수급도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S&T 에너지를 천연가스 관련해서 시장에서 많이 이제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인데, 구리가 최근에 올라가다가 이제 오늘 하루 조금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고, 2024년도에 요게 이제 아마 3월부터 6월달인가, 이거 5월달인가 요때까지 바짝 이제 전력기기가 엄청나게 셌었던 시기가 있어요. 특히 전선까지. 요때 이제 이 시기에 구리가 이제 또 바짝 올라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빠진 거의 절반을 회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양회는 3월 5일인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월이 한 중간쯤 지나가고 나면은, 야, 이거 중국에서 양회가 되고 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결국 이제 관세 때문에 이 철강이나 비철의 미국 시장의 가격을 떠받치게 되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2025년도에도 엄청나게 이제 전력망에만 129조를 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전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꽤 있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회, 두 번째는 중국에서도 이제 전력망에 대한 투자, 그리고 최근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이 신화닷컴에서 이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글로 바꿨지만 내용이 이제 복잡하니까 요거를 이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2월 11일 기준으로 구리 가격이 올랐는데,
일단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가 있었는데 요게 어차피 요쪽에 관세가 부과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구리를 조금 더 쓰고자 하는 어떤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대체 효과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비철금속들이 같은 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 칠레에서 이제 그 어떤 구리의 생산량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광산 생산량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련 수수료가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이 가동률이 그렇게 쉽게 올라오고 있지 못합니다. 구리에 관련된 가동률이.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야 이게 뭔가 부양책으로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내려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을 위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영향이 있는데 정작 실무하고 있는 이런 기업단에서도 이 재련 수수료가 크게 쉽게 올라가고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생산량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은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또 구리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뭐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를 하니 투기 수요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구리가 지금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략 보게 되면 구리의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양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탄력적인 어떤 시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가온전선 같은 경우가 있겠죠. 미국에서 이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케이블 생산 법인 지분도 막 100%를 이제 인수를 하고 북미 중심 해외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S 전선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시장이 있으니까 이 LS 기업도 이제 케이블 관련해서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관련된 수주가 한 7천억이 넘어간 이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지금 수급 형태도 보게 되면 대한전선도 빈집이고 그 다음에 뭐 LS도 수급이 좀 비어져 있고 가온도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다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가 뛰면 또 다른 이제 전력기기도 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력기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또 비어져 있는 데다가 그 중에서 전선 관련해서 구리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점점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천연가스는 2월 18일 날 전후로 해서 뭔가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구리는 이제 2월 말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양회랑 그 다음에 어떤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 구리에 관련된 시세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난번에 2024년도에 구리 가격이 올랐던 가격까지 근처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경험했었던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시기가 또 2025년도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